네, 수사 유출 의혹 검사를 조사했는데요. 실체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정은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동찬 씨까지 체포가 되면서 핵심 인물이 이제 모두 붙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돈을 받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포착해서 검찰이 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도 양지열 변호사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직 검사 중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은 이제 검사 같은 경우가 네. 그런 의혹을 받았던 거죠. 대기업 임원과 이 검사와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고 또 그 임원이 이제 네이처리프로 정은호 대표와도 인연이 있어서 네. 수사 상황을 이제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있고요. 예. 이 문제가 된 검사가 그 수사 상황을 빼내서 대기업 임원에게 전달을 했고 네. 그 임원이 이제 이른바 그 정은호 대표의 브로커로 잘 알려진 이만호 이 브로커가 전달을 했었다라는 네. 의혹을 받았는데요. 네. 검찰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 무혐의라는 것도 아니겠죠. 네. 일단 입건을 해야 무혐의인데 입건 네, 자체가 아니라 조사 조사 상황에서도 그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관련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그 검찰 그 겁니까? 검사와 문제가 네. 의혹을 제기받았던 검사와 그 대기업 임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약간 조작을 해서 그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브로커가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과시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수사상이 전달되거나 그런 바는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고 검찰 합니다. 확인 결과는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 임원 A 씨가 이제 중간에서 문자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아니요, 거죠?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브로커가 임원과 그 검사와 마치 그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예.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런 문제가 된 이모 검사는 지금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공교롭게도 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냐고 보니까 네. 홍만표 변호사라든가 이민희 씨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라는 분 그리고 검사까지가 전부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브로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또 다른 한 명 박모 검사의 경우는 그 정은호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검사 네. 같은 경우 혐의를 본 것과 달리 조금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듣고 있는데요. 문제가 일어난 건 2010년경이었죠. 네. 당시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그 정은호 대표가 지하철 사업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 지하철 사업권이 원래 본인이 처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건 아니고 네. 다른 업체가 서울 메트로로부터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측근 A 씨를 통해서 이 박모 부장검사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근 A 씨를 검찰에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어느 정도 전달했다라고 좀 구체적인 진술이 정황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루 만에 바로 조사하고 나서 바로 풀려났다는 게 그러고 예. 나서 검찰에서 만약에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으면 이번에 처음에 사건 검사와 같이 혐의가 없다라고 공개를 했을 텐데 지금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이제 박 검사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근데 것으로 지금 박모 보입니다. 검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서요. 예, 뇌출혈 증상을 보여서 예. 지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수사 이후 그런 겁니까? 수사 개시 시점에서 그런 네.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지금 예. 알려졌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담당 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 수사가 가능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신경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 급격으로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정말로 의식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 감사원 측 청탁 대상 이쪽으로도 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재 부장검사를 통해서 네. 부장검사가 직접 맡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수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검사를 통해서 제2 어떤 한 달에 걸쳐서 압력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모 부장검사가 또 해당 감사원의 감사를 맡은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중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네. 자, 의혹의 실마리를 풀 키맨으로 지목돼 왔었던 이 브로커 그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예, 예.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동찬 씨가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50여일 정도 이렇게 네. 검거를 피해서 돌아다녔죠. 근데 18일 날 남양주의 커피숍에서 이제 제보를 가지고 경찰이 급습을 해서 체포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2층 카페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는 거 정말 절뚝거리면서 예,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그대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왜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을 했다고 하냐면은 경찰이 이동찬 씨를 체포를 한 것은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강모 씨라고 또 이 부일이 의혹에 연루가 된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진 검찰 사람인데 수사관 예,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인물인 거죠. 그 인물은 또 예. 막상 검거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도망을 지금 간 상태예요. 현재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현장 확보 과정에 CCTV 같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동찬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보이는 가방을 또 그 강모 씨가 가지고 대신 이제 도망을 도주할 때 사용할 자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그런 건가요? 것들이 예. 그 가방에는 네.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 출신의 수사관이 이 가방을 들고 지금 이 사람의 그러면 행방은 오리무중인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다시 또 오리무중에 네. 빠진 것이죠. 근데 이동찬 씨 지금 검찰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구치소에 있으면서 몸을 네. 다치기도 했었지만 검찰청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찬 씨가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여러 번 받은 경험이 네. 있죠. 최근에도 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송창수 이성투자자문 대표하고 최유정 변호사하고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동찬 씨였는데 그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의 투자 사기와 또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부로 도피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검찰 수사를 받았던 어떤 전력이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글쎄 이제 본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가서 어떤 식의 사건의 진술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검찰이나 주변에서 내 얘기를 아무도 밀어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시기를 도피 전부터 주변에는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좀 복잡한데요. 자, 이동찬 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승투자자문의 그 대표 송모 씨하고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유정 변호사가 예. 정운호 대표하고 문제가 발단이 있었던 것은 정운호 대표가 구속 수감돼 있으면서 정운호 대표 본인이 네. 이 사건에 있어서 좀 상습 도박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해준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 50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구속 수감에서 풀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30억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 20억 원 중에서 또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 이제 최유정 변호사가 찾아가서 약간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폭행이 일어났다. 이게 처음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정운호 대표가 그럼 최유정 변호사를 처음에 만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네. 이제 송창수 이성투자자문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 수감이 됐었는데 네. 그때 송창수 투자자문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게 이 말씀하신 이동찬 브로커 네. 이동찬 씨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한 50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송창수 투자자문 대표를 통해서 이제 정운호 대표가 구속 수감돼 있는 도중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마 정운호 대표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동찬 씨와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 사건까지도 맡았던 네. 것이죠. 요 한쪽만 해도 복잡한데 이 정은호 게이트 또 다른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홍만표 변호사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송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구속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임료 탈세했던 부분도 있고 일부에 있어서 변호사법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변호사 활동을 했던 부분이 지금 밝혀진 바가 있어서 네. 일단 그걸로 검찰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넘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 있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혔던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본인 명의 혹은 회사 명의로 한 123채 가량의 오피스텔을 마련을 했었다. 그 경우에 자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고요. 핵심 브로커 이동찬 씨에 대해서는 또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아무쪼록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